재무제표를 봤을 때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구이 위안은요 우량한 회사가 맞았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로 들어가지고 적자가 마이너스 1조, 올해 상반기 들어가지고는 마이너스 지금 9조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디폴트가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좀 마련되고 있어요. 헝다 사태랑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제 채무 불이행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청년의 한 절반 정도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이 오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예. 전 세계 금융위기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컨트리가드라고 아, 하는 예. 비구이 위안이요? 네, 미국의 그 회사의 회계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서 이게 예. 디폴트 우려가 있나? 예. 네.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재무제표 공시가 지난달에 있었다는 거를 이제 봤고요. 그 재무제표 공시 자체에 대한 뭐 신뢰성 논란도 사실 있어요. 예, 중국 회사 재무제표가요, IFRS 적용이 아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러니까 옛날에 갭, GAAP 적용을 한다고 저는 이제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관련된 소송을 좀 했었어요. 1,600억 이상의 손실을 봐서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소송 한번 하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중국의 모든 회사가 다 공기업이구나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리서치 해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비구이 위안 관련된 이제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언론에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랑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랑 이제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비슷한 모습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어떤 나라냐면 그냥 일반적인 국가랑 비교하시면 큰일 납니다. 중국은요, 일단 지방정부도 되게 강하고 중앙정부는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예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면 사람이 못 나가는 나라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 공표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는 재무 공시를 다 하고 있어요. 되게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중국 상황을 먼저 조금만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중국 상황 지금 어떤지. 중국은 미국이랑 완전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 인플레이션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올라가고 있죠. 중국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 디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0.3%로 지금 마이너스 0.3%면 여러분들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가 하락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요, 결국 물가가 하락하면요, 실업률이 올라가요. 지금 중국에서 실업률 통계를 발표를 안 해버렸습니다, 아예. 근데 전문가들은 한 46%의 실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청년의 한 절반 정도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 내부 소비재의 이제 소비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은 지금 수출도 마이너스 14%로 지금 전년 대비로 수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GDP 성장률은 과거에 10%가 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것만 봐도 한 4.6% 정도의 GDP 성장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이제 호황에서 한 중황 정도? 이제 침체로 가기 직전에 약간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망한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과장인 상황인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IMF 직전에 GDP 성장률이 10%였다가 4%를 찍은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 꼬꾸라진 적이 한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리만 사태랑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게 부동산 위기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리만 사태에 대해서 전 공부를 좀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그 주택 버블이 꺼지면서 그냥 주택 시장에서만 그치면 되는 거였는데, 주택 시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결국 모기지 파생 상품이 발행됐고, 그 파생 상품에서 그치면 다행이었는데 아주 쓰레기 같은 상품들을 번들로 해가지고 또 한 번 CDO라는 또 파생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좋은데 이 파생 상품을 누가 샀어요? 예, 전 세계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고, 유럽에서도 그 상품들을 샀어요. 근데 이제 모기지 아시죠? 모기지 대출의 상환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고, 예,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시에 이제 파생 상품들 투자한 사람들도 다 망하고 다 파산하고, 그러면서 옮겨 붙은 겁니다. 리만이 망하면 뭐 다른 기관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도산이 됐고, 뱅크런도 일어나고, 결국 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이 폭락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이 그걸 극복하는 전략으로 썼던 게 돈을 풀어버리는 거였어요. 이자율을 0%까지 낮춥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가지고 결국엔 경기가 다시 살아났죠. 근데 일단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으로 한번 다시 와봅시다. 리만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중국은 지금 헝다 사태 있었죠. 2021년. 헝다 사태 이후로 뭐 시장이 뭐 흔들렸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때 당시에는 좀 흔들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회복을 좀 단기간 흔들렸다가 회복했습니다. 헝다는 2위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비구이 위안은 1위 회사고 헝다에 비해서 규모가 한 4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구이 위안은요, 우량한 회사가 맞았어요. 그 전부터 봤으면,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작년 상반기 전까지는 이익이 나는 회사였어요. 1100억 정도 이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로 들어가지고 적자가 마이너스 1조. 그리고 올해 상반기 들어서 제가 숫자까지 기억이 나요. 올해 상반기 들어가지고는 마이너스 지금 9조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8조인지 9조인지. 그러면 이게 적자가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적자가 아닙니다. 사실 적자는요, 건설사 뭐 적자 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현금 흐름이라는 거, 예, 그리고 부채의 안정성이라는 거, 예, 그 두 가지가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채 중에서요, 지금 단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12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시면은 비구이 위안은 9월 2일 만기인 부채가 7,1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자 갚지 못해서 지금 만기 연장 30일 정도 연장한 부채가 지금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만기는요, 9월 6일 날 도래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디폴트가 날 수밖에 없는 약간 여건이 좀 마련되고 있어요. 헝다 사태랑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재무제표 보시면 비구이 위안에서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 대단히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도 지금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여기서 발행한 회사채가요, 3등급이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신용등급이 3등급이 강등돼서 거의 디폴트에 가깝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회계사들이 되게 유익 있게 작성하는 회계감사보고서에도 멘트가 있는데요.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 만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비구이 위안 자체가 지금 공시하고 있는 자료에서 보시면 적자가 9조고 지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는 채권만 해도 지금 몇천억 규모고,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지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채권은 지금 몇백조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거 못 갚으면은요, 바로 파산인 거죠. 근데 비구이 위안이 파산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비구이 위안이 지금 현재 그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신탁사가 있습니다. 예, 신탁사가 있는데 그 신탁사에서 지금 또 상품을 발행했어요. 네, 증권을 발행했죠.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폴트가 나면은 이거는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아주 큰 규모의 투자자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손실 때문에도 첫 번째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지금 부동산 개발 회사 있죠. 중국의 개발 회사, 비구이안 같은 회사. 이 회사들이 지금 비구이안뿐만 아니라 한 30개 정도의 회사가 지금 거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똑같은 위기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채권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 원자재를 납품하고 바로 돈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받을 돈이 있는 거죠.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못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제 채무 불이행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원자재 회사들이 무너지면 그 원자재 회사랑 관련된 섹터의 산업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대외 의존성이에요. 중국이랑 미국이랑요, 지금 수출입 규모가 1%, 미국 GDP에서 1%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근데 의존성이 한 20%, 지금은 19%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대외적으로 연동이 돼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다행히 중국 내부에서 뭔가 그치고 거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려면은 대외적인 뭐 확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사태는 당연히 유럽도 있고 전 세계 동남아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국 자체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큰 과도한 걱정은 지금 사실 언론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언론이 그 뉴스 띄운 날짜 제가 보니까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8.15 때 주식시장 한번 보셨나요? 그 다음날 막 폭락했습니다. 8.15 때 그거에다가 악재가 뭐가 겹쳤어요? 그 다음 주에 뭐 잭슨홀 미팅 때, 그때 금리 올린다는 발언 할 것 같아가지고 작년만 해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막 팔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반등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투자하기가 좀 약간 망설여지는 시기일 거예요. 왜냐면 중국 리스크도 있죠. 또 금리가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다. 그래서 지금 낙관론만 펼치는 분들은 좀 약간 좀 이상하신 것 같고, 비관론만 펼치는 분들도 약간 너무 또 과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중립론, 저처럼 상식론자들이 차라리. 그러면은 지금 중국 사태는 네. 중국 내부에서 끝날 확률이 크고 네. 전 세계로 번질 확률은 적은데,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서 GDP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그래도 높은 편인 거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미를 볼 수 있어요. 중국이 망하면 뭐 이제 경쟁 구도가 있고 지금 의존도도 굉장히 낮고요. 중국이 지금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딱 뻔해요. 코로나 때 이미 소비재에 대한 중국에서 수출을 하는 게 보통 가전제품이나 여러 소비재입니다. 근데 그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이미 다 충족이 돼가지고 더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많이 끊겨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랑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경쟁 관계라서 미국은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의존도가 여전히 큰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부동산 위기가 와서 뭔가 이제 경제 위기가 터졌다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꺾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첨언을 하자면, 중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자를 낮추고 있잖아요. 이자율을 낮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런 신화에 빠져 있어요. 돈 풀면은 여태까지 다 치유가 됐다, 경제가. 그래서 다시 돈을 풀고 이자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자가 낮아지면은요, 자금이요, 이게 매력적인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매력적인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미국으로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의 증시나 아니면 중국의 자산 가격이 계속 디플레이션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중국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주면 완전 땡큐인데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거의 묶어서 봅니다. 같이 연동돼 있다고 봐서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들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최악인 거예요. 중국에서 이탈한 게 우리나라로 안 오고 다 미국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것까지 다 뺏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급상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이 오겠죠. 그런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포트폴리오상 많은 금액을 위험 자산에다가 넣는 건 좀 약간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